오늘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행동하는 사회연대 경제인 엑스액트 공동추진위원장 이기대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사회연대 경제의 토대를 심각하게 흔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정권이 끝나기 직전에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언론, 전문가가 함께 만든 공적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운영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 대한 표적감사와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과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행동하는 사회연대 경제인은 누가 진실을 탄압하는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파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2주 만에 1,093명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시청자 미디어재단 최초로 이사장에게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사회연대 경제특별위원회 이승석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황영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셜브릿지협동조합 나현홍 이사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파티 권오현 이사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파티 임동준 활동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언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파티 권오현 이사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협동조합 파티의 권오현입니다.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파티가 개발하고 함께 운영했던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파티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를 산정했고 목적 외 방식으로 사용했다며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 300%를 합쳐 7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티는 단 한 푼의 인건비도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 단가는 사업의 책임자인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파티에게 협약부터 감사까지 동일하게 안내하고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파티는 이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해 모두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팩트체크넷 사업을 집중 감사한 후에 기준을 변경해 파티의 인건비 책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파티는 감사 과정에서 인건비 책정 과정 및 지급 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파티의 소명을 무시했습니다. 부당한 감사이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파티는 2017년 서울시와 함께한 민주주의 서울,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한 광화문 1번과 열린 소통 포럼 등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을 펼치는 많은 시민사회,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도 같은 믿음으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사업의 기반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민간협력의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방통위는 특정 사업을 표적 감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준을 돌연 변경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간접 보조 사업자에게 사업이 끝난 뒤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믿고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묻습니다. 그 당시 팩트체크넷 사업에서 사용한 기준을 몰랐습니까? 인건비 항목이 모두 인건비로 사용되었음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감사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법적으로 타당함이 증명되었습니까? 기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간접보조금 사업자에게 환수금, 제재 부과금 300%, 수사 의뢰까지 했다면 결정과 관리의 책임이 있었던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빠띠는 방통위의 감사에 앞서 민관협력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2012년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 크루 사기 사업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성평등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출범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범식 하루 뒤 당시 여당의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하나로 문제 사업이 되었고 하루 만에 여성가족부는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일은 빠띠만의 일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협약을 진행한 민간협력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중단되거나 이미 끝난 사업이 근거 없는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정권은 갈라치고 입을 틀어막고 처단하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상대로 행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협력 파괴와 행정폭력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폭력에 공권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뒤 감사를 개시하고 기준을 바꿔 없는 문제를 만든 후 환수금, 제재 부과금 300%, 수사 의뢰까지 이른 방통위의 감사와 처분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과오입니다. 빠띠는 방통위가 스스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란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짓 뉴스로부터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팩트체크 내 사업을 운영했던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적감사를 진행해 무려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를 먹고 자랐던 내란 세력이 팩트를 검증하려고 하는 눈엣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꾸민 정치적 모략입니다. 이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백한 표적 감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2021년 종결된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종결 당시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재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팩트체크넷 사업은 빠띠를 포함해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고 총 5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빠띠가 사용한 사업비는 총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빠띠만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0월 10일 국회 가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업의 편향성을 들먹이면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사업을 매도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는 팩트체크 결과물 169건, 계획 대비 달성률 163%, 팩트체크 교육 수강 인원 1,400여 명 등 본 사업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방통위원회의 2021년 결과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으로 표적감사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둘째, 인건비 기준을 사업 종료 후 새롭게 제시해서 없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빠띠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였고 방통위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체결한 사업 운영 협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세출 예산 집행 지침,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2021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 것으로 소프트웨어 용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재감사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차례의 보고와 평가 그리고 감사를 받았고 아무런 지적 없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사후적으로 제시해서 없던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과 방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감사는 2023년 12월에 종료했고 결과는 2024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빠띠가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과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는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통보는 무려 14개월이 지난 2025년 3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기였습니다. 결국 방통위의 움직임 뒤에는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권 연장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적감사는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전현직 방통위원장들이 충실하게 그 지침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내란을 거치면서 목도했듯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팩트체크는 이런 허위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특히 팩트체크넷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플랫폼으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 과정에 대한 내란 세력의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누누이 말했듯이 정권교체는 내란 종식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 세력의 공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빠띠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국회 및 사회연대 경제계와 힘을 모아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철회시키고 내란 세력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허위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팩트체크넷에 대한 정치 표적 감사와 부당 제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사진 한번 주시죠.